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사, 안녕하세요. 천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스텝 컨설팅 김현익 센터장님, 윤병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취업비사만 되면 제가 리프레시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젊음, 이 열정 느껴지십니까? 예, 저까지 젊어지는 듯?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라빠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거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그거 하느라고. 아까 여기서 계속 예. NRG 나올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오, 야, 진짜로요? 네. 실례지만 몇 년생이시죠? 저 93년생입니다. 아, 93년생. 반갑습니다. 오늘 정보 팍팍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두 분 요즘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우리 센터장님.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네네. 제가 채용 쪽을 하고 있어요. 채용대행, 공공기관 채용대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채용 규모가 줄었다. 근데 그 민간, 뭐 일반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공공기업이 조금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관리 포인트가 늘어난 거죠. 이제 위험하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방역 조치라든가 아니면 고사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 쓸 게 많아진 거죠.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필기 일정이 늦춰지거나 면접 일정이 딜레이되는 경우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점이 가장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경환 학생? 뭐가 제일 힘드세요? 아무래도 현재 대학생이다 보니까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수업의 질이라든지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아, 맞아. 그리고 또 이제 각종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대외 활동 등의 그런 취업할 수 있는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대학생 인턴이라든지 기업에서 상하반기 채용도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기회의 문도 줄어들고 채용의 문도 되게 많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비대면으로 수업하나요? 네, 비대면으로 수업 강의를? 네. 아, 그렇군요. 진짜 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사실 금방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주 타격이 좀 큽니다. 저도 그렇고 뭐 여기 세 분도 그렇고 이제는 그냥 뭐 끝날 걸 기다릴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삶을 같이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지금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 윤 대표님?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과 대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학생분들 굉장히 많이 뵙고 있으니까 네. 코로나 관련돼서 적용됐던 어떤 채용 전형이라든지 그리고 새롭게 진행되는 어떤 면접 방식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높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교육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코로나 시기에 지금 뭐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지만은 기존에 해오던 이제 채용의 공정성이라든가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코로나 대응까지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드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대응하려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충원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계속 숙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막을 수 없다면 준비하자. 그래서 준비한 주제입니다. 이번 주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코로나 시대 유망 업종과 취업 전략입니다. 저도 느끼는 거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에 우리 세상이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 많이 달라지겠죠? 예, 계속 변화할 겁니다. 수십 년 후에는 많은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돼서 사라질 직업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는데 뭐 수십 년이 아니라 이제는 뭐 몇 년 후로 더 당겨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망 업종들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AI가 먼 이야기 같았죠. 저희 쪽에서 실제적으로 AI를 쓸 일이 있을까라고 하던 게 실제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AI 면접이라든가 서류 전형조차도 AI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저희 일상화가 돼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유망업종에 변화가 있다는 게 저희가 과거에 이제 법률 종사자, 약사 이런 부분들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라고 꼽던 것들이 AI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질 업종으로 꼽히는 거죠. 반면에 기존에 없었던 이제 새벽 배송이라든가 물류의 중요성 아니면은 로봇화
이런 부분들이 유망한 직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네. 예. 윤 대표님, 예. 이제 유망 업종 관련돼서 일단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취업 준비생분들이 유망 업종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 IT 이런 쪽을 생각하실 거고 그리고 뭐 제가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은 마케팅 쪽에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는 인터넷 플랫폼 SNS라든지 그 인플루언서를 통한 어떤 마케팅 방식이 훨씬 더 고차원화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런 온라인 유통도 활성화되고 즉 유통 부분과 그다음 IT 부분들 그리고 마케팅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니즈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유통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장시켜서 말씀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증권 쪽에서 앞으로 유망 직장이라고 해서 이제 S&P 500처럼 BBIG라고 해서 또 새로운 지수를 만들겠다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배터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이 네 가지 직종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방향성 또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에 따라서 건설사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기존 업종들이 침체됐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흐름에 맞춰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직종들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좀 파이팅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무래도 이제 기계가 늘어났다고 해서 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일이 없어질 거다 이런 역사적인 일도 있었었는데 사실 새로운 또 업종들이 만들어지고 또 말씀하신 이제 이런 AI 환경들이 활성화되면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니즈나 어떤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찾아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경환 학생은 구직도 준비하고 또 20대에 사실 이 코로나 같은 이런 변화를 만난 상황이잖아요.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되게 유망했던 직업들이 지금은 도태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직업들이 지금은 되게 떠오르는 직업들도 많아가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말이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 우리 구직자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떤가요? 우리 센터장님, 요즘 구직자분들 고민 많으시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정보의 홍수라고 하나? 그게 시작된 지가 한참 됐죠. 그러니까 어떤 게 나한테 맞다, 아니면 어떤 정보, 어떤 업종이 나한테 어울린다, 어떤 직무가 좋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객관적으로 어떤 객관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죠. 그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안 하던 채용 방식들 도입까지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하나가 입사 지원을 했는데 두 번, 세 번 뒤로 밀려요. 일정이. 네네. 내가 이때 필기를 치겠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뒤에 치겠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약간 텐션 또 떨어지죠, 또 그렇죠. 타이밍이. 한참 예, 예. 준비를 했었는데. 참 날카롭게 다 준비를 했을 텐데 김 빠지고 막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보면은 실질적으로 채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책을 내거나 아니면은 취준생끼리 이런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합격하려면은 서류 전형에 어떤 스펙이 필요하다 막 만들어내는 거죠. 합격자 스펙을 억지로 만들어내는데 실제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건데 아 이거 왜 하지?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정보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혼란이 오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우리 그 윤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취준생들이나 보면은 뭐 지금 좀 안타깝고 뭐 그런 부분이 많을 텐데 예. 고민과 관련된 개념들인데 맞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무와 연관되는 개념인데 직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직무를 할지 이제 연결을 못 시킨다, 걱정을 많이 한다, 세상이 바뀌는데 이런 고민에 앞서서 직무에 대해서 모른다가 문제예요. 취업준비생분들은 어떤 직무를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총무팀은 혹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양산기술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도 걱정이 되고 근데 그 일이 어떤 걸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일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고민점은 아무래도 채용 규모가 상황상 좀 줄어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저도 이 험한 코로나 시대에 말이죠. 어떻게 변화해야 살아남을까 해서 트로트에 도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내년 보관고입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변화하고 적응하고 도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취업비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직업들이 살아남을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6가지 정도의 어떤 직업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경원 학생은 어떤 직업을 저 중에 좀 땡기는지. 일단은 문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문송? 네, 문송. 그게 뭐야? 문과여서 죄송합니다라는. 예. 왜냐하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 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 등의 이과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기에서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없어요? 예,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 어떤 업종들이 유명해질까요? 경원 학생은 어떤 쪽이 좀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좀 아무래도 문과라는 게 참, 지금 보통 보면은 IT 전문가들 이쪽 스마트 뭐 융합, 융복합 이쪽이 아무래도 대세잖아요. 정부에서도 뭐 2028년도까지 IT 전문가가 6만 명 정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주로 IT나 아니면은 뭐 기술 쪽이 많은데 문과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신 이제 코로나가 나오면서 온라인 교육, 컨텐츠 사업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임 대표님. 이렇게 그런 충분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희망을 주는 멘토를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상경 계열에 대한 그 전공의 그 힘이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분의 이력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마케팅 쪽이나 마케팅 기획 쪽을 한다면은 굉장히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신 IT 관련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인데 IT 관련 역량은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검색창에다가 취업 아카데미, 국비 지원 교육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T 실무자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 교육만으로 모든 인사이트를 얻거나 코딩을 잘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IT에 대한 인사이트 그 내용을 무기로 삼아서 IT를 내가 개발하는 직무는 힘들겠지만은 유지보수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금융 쪽의 IT 직무들 이런 쪽에서는 접근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했던 IT에 대한 부분들을 뭐 리눅스 마스터 같은 걸 한번 시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정보처리 기사를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직무교육, 현직자, 전직자라는 직무교육을 스토리화시켜서 접근한다면은 부족했던 IT에 대한 영향을 조금 보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이라는 전공이 굉장히 매력적인 전공입니다. 그리고 이력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 크리에이터를 이제 초기 단계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회사 입장에서 마케팅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저는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살짝 듣기로는 너튜브를 지금 하신다고 들었고 약간 그쪽에 좀 관심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경환 학생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쪽이 좀 전망이 좋을 것 같은지 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적인 생각으로는 게임을 바탕으로 하는 e스포츠 산업이 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축구나 야구 등의 대면으로 진행하는 스포츠는 휴식기를 가졌었고 그리고 또 현재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e스포츠는 비대면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e스포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파생되는 산업으로 영상 편집이라든지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게임 해설 중계 이런 거가 더 복합적으로 발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e스포츠 산업은 사실 한 98년 그때부터 시작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타크래프트부터 이제 대회가 시작되고 물론 그때는 이제 관중이 좀 있었지만은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이렇게 4대4로 이렇게 대결을 한다든지 그런 거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괜찮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붙인 말씀? e스포츠라고 얘기하셨는데 접근하는 방향성이 이제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업무 중에 그 게임단을 관리하는 관리직도 업무가 있거든요. 물론 채용 규모는 많지는 않지만은 본인의 이제 상경 전공이라든지 본인 이력들을 봤을 때 게임 운영단을 관리하는 직무도 소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면은 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경환 학생은 어떤 업종에 그냥 지원하고 싶은지 딱 한번 찝어보세요, 그냥. 예, 지금 현재 지금 느낌 보니까 너무 두루뭉실 거시기 하지 말고 예. 어떤 업종에 지원하고 싶습니까? 그냥 딱 한번 지금 그냥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희망. 저는 약간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기획 그쪽을 조금 관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네. 또 방송 쪽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방송. 예. 둘 중에 하나 빨리. 둘 중에 하나. 하고 네, 자꾸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얹지 말고. 예. 방송 쪽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죠. 예, 방송 쪽. 예. 너튜브 쪽이나 뭐 개인 방송 플랫폼 약간 예. 요런데. 저도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그 구독자 수가 지금 구독자 수는 한 2,500명 정도. 오, 야, 2,500명? 이 정도면 저 250명이에요. 구독자가. 예, 저보다 10배가 많으시고. 자, 여기서 전문가 코칭에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망 업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취업 전략이 필요할까? 좀 뭔가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네네. 지금 기업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과거의 하드 스킬, 좀 전문 지식이나 기술력보다 좀 소프트한 스킬, 소프트 스킬이 중요시되고 있죠. 창의적인 부분은 아니면 네네. 상호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생각하는 자격증, 의학 뭐 이런 부분보다 네. 오히려 내가 여기 지원했을 때 허들을 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얘기하시는 중에 마케팅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좀 할 수 있는 취업 전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은 이미 지금 크리에이터 초입 단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편집 기술 이런 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 하고 계실 거예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2,000명 이상 모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트래픽에 대한 인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상품이나 영상을 잘 올려도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랑 그 조회수라든지 이런 게 키워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내 영상과 연계되는 영상을 어떻게 내가 제목을 설정할 건지에 따라서 트래픽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인사이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트는 마케팅 쪽에 바이럴 마케팅 하는 부분이라든지 SNS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쪽에 인사이트가 이미 저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IT 관련된 교육으로 IT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들 복합시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마케터로서 저는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한 10년 뒤에 이 직업이 사라진다. 진짜 이러면 진짜 곤란할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뭐 어디든 아니겠어요. 다 마찬가지로 힘들 건데 그렇다고 해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뭐 이렇게 대처 방안이라든가 뭐 좀 말씀하실 게 좀 있으신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대가 변한다는 게 무너지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새로 살아나는 업종이 있어요.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 줌이라는 거. 화상 회의를 지원하는 줌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환상세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배송한다는 거, 배송에 대해서 좀 배달, 배송, 물류 이건 좀 편하게 여겼던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그 부분이 마켓 관리나 이런 부분 굉장히 각광받는 이런 부분들. 근데 신선 식료품 배달 이런 부분들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오히려 취업의 기회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없어지거나 뭐 어쩔 수 없는 거는 잠시 묻어두고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고민을 좀 많이 해보면은 연구를 많이 해보면은 좀 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윤 대표님도 뭐 하실 말씀 그리고 이제 있으신지요? 어떤 직종을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또 제가 이력들을 보면서 계속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잘 맞는 직종이 온라인통 쪽의 MD 라인대 이런 쪽을 하는 것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온라인통 쪽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로 따지자면은 뭐 11번가라든지 쿠팡이라든지 UMF 그리고 팀원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쪽이 온라인통 라인대, MD 라인대 직무들
그리고 마케팅 라인대 직무들에 대한 또 기회가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력이라든지 상경 전공에 대한 개념들, MD가 대표적인 영업 라인대 매출 매입 관리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매칭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지금 조언을 계속 경원 학생이 들었는데 직접 들어보죠. 그 취업 고민이 상당하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을 여러 번 봐서 대학에 들어오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조금 취업 결과 중심주의라든지 아니면 학벌 중심주의 이런 게 남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을 극복하고 좀 자신만의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학벌 뭐 이런 거 영향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윤 대표님이 좀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민간 공공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사 실무를 한참 했었던 약 한 10년 전의 경우에는 5년, 10년 전 이때는 어땠었냐면은 지금보다 학벌이라든지 학점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았었는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더 낮아졌어요. 배점이라든지 그리고 허용되는 범위도 넓어졌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겠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공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NCS 블라인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점을 적는 것도 없죠. 물론 직무 관련된 수업의 학점을 적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사항들이 오히려 지금 시기가 다가오면서 경쟁은 심해졌지만 오히려 좀 더 완화되었다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실이죠. 나쁘지 않다가 아니고 사실이죠. 요즘에는 또 이제 자소서 부분이라든지 이걸 또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직무와 연계시키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담아서 사람 손에 내 이력서가 주어졌을 때 매력 있게 해서 나를 끈다라는 전략으로 물량전으로 가서 사람 손에 갔을 때는 매력적이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직무들과 추천했던 직무들을 접근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재수를 많이 해서 나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나이 봤을 때 저 이제 학생분들을 많이 뵙고 있지만은 32살까지 제가 지금 봤던 친구는 대기업 공채로 신입으로 들어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 충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또 공공 쪽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핸디캡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에서 핸디캡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센터장님께 한번 좀 여쭐게요. 학점과 학벌의 영향력이 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일단은 학점, 학벌 이 부분, 학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요. 학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몇 학점 이상은 이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점수 성적은 지금 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기업체 일부가 보긴 하지만은 나머지 교육 과목이 몇 과목이냐, 보통 보면은 입사 지원서에 몇 과목 이상 적으세요. 그러면은 거기는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그게 카트라인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몇 학점 이상을 가지고 이제 카트라인으로 잡는 경우, 두 번째는 정량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점수화 시키는 거죠. 점수화 시키는 게 이제 3학점이나 뭐 2학점 곱하기 몇 점 이렇게 해서 총 학점을 가지고, 이수한 학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보통 기관에서 입사 지원서에 몇 개 과목을 적으세요라고 하면 그 정도만 채워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점이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학교 교육만 보는 게 아니고 직업 교육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직업 교육, 학교 교육 두 개 나눠서 둘 다 이제 점수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직업 교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입사 전세에 뭘 적으세요라고 하는 그 부분만 채워주면 될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취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취업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도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원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은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우리 센터장님부터 먼저. 제일 힘든 고민이죠.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뭐 어떤 게 좋다더라 이것보다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게 어떤 거다, 어떤 직업을 가질 거다라는 고민을 먼저 한다면은
그 이후에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어떤 걸 하고 싶다 아니면 누가 좋다라고 하더라 이걸 가지고 취업을 희망을 하면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면은 막연하니까 온갖 걸 다 하는 거죠. 자격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어학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 직무에 필요하다 하는 게 아닌 경우에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내가 뭘 하고 싶다. 이거부터 세우는 거죠. 네, 그거부터 자꾸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이 반이니까 무조건 들이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임 대표님. 저는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일 하느냐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사실 제가 기업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마케터, 마케팅 기획, MD 이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본인이 부족하고 걱정하고 있는 교육, 실무자 교육, IT 교육 하나 끊으시고 그 다음에 자격 하나 끊으시고 그거 2개 하면서 제가 방금 드렸던 직무에 몰빵을 한다 라는 느낌을 가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본인이 꼭 하고 싶은 방송 쪽에도 이제 지원을 문의드리시는 것도 저는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실 그 경영학 학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의 모든 그 취준생 분들 또 이제 직업을 구하셔야 될 분들에게 지금 참 많이 어렵잖아요. 네, 진짜 힘내라는 지금 의미에서 진짜 살맛 나는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부터. 어떤 경우에도 기회는 열려 있어요. 코로나 시대지만은 또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고 시도하지 않는다면은 성취할 수 없는 겁니다. 꼭 도전하시고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임 대표님. 저는 이제 취업준비생분들 아까 전에 고민도 들었었는데 저는 그때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취업준비의 영순위는 검색과 지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잘게 쪼개서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가장 쉬운 게 뭐죠? 검색이죠. 그렇죠? 오늘도 채용 공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직무들 한번 회사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검색하고 자소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지원해 본다. 7번만 써보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화면 이 영상을 보시는 취업준비생분들께도 똑같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예, 오늘 2분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 하자고요. 힘내자 취업피사. 자, 코로나 시대를 겪으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제 마음 알죠? 예, 진짜 파이팅입니다. 취업피사와 함께 성공 취업 정말 도전해 봅시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취준생을 위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만나요. 안녕.